네, 새롭게 또 베스트 애널리스트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자매지죠. 한경 비즈니스가 1998년부터 반기별로 한국 최고의 증권사와 애널리스트를 선정을 해왔는데요. 작년 하반기 철강 금속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박성봉 하나증권 팀장이 선정됐고요. 오늘 증시 인사이트에서 이 철강 금속주 전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께서 이 철강 금속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 벌써 수년째 1위로 선정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증권이 가장 우수한 증권사 그리고 리서치나 법인 영업 등에서도 아주 모두 1위를 차지해서 아주 기쁨이 크실 것 같은데 먼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일단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1등 한다라는 게 당연히 기분이 되게 좋은 거고요. 제가 또 한 6개월에 1년 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작년 연말 11월쯤에 저희가 이제 제가 베스트 리포트로 작성을 했던 보고서 같은 경우도 제 혼자 쓴 게 아니고 저희 그 리서치 센터 내에서 다른 또 유능한 애널리스트하고 콜라보로 또 작업을 하면서 그게 시장에 되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리서치 센터는 워낙 또 유능한 애널리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베스트 생각을 하고 증권사 있습니다. 선정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만큼 팀워크가 좋다는 얘기 또 우수한 자원이 많다는 얘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철강 금속 쪽을 주로 담당을 하시니까 많이 작년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철강업계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그다음에 봉쇄 이런 것들이 수요를 많이 잠식을 했는데 올해는 거꾸로 이것이 방역 해제라든지 부동산 경기 부양 이런 것들이 좀 혼재로 작용하고 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작년 저희가 연초만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도시 봉쇄를 하면서까지 방역에 신경을 쓸 줄은 솔직히 저도 예상을 못했던 예.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철강 업체들 주가 수익률도 좀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1월 정도 되면은 이제 리튬이나 이런 이천전지 소재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나빴는데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저희가 반대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뭐 시장에서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중국이 지난 12월부로 이제 그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했고 이제 방역을 거의 신경을 안 쓰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책들도 상당히 많이 완화를 한 시점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단기적으로 12월 그리고 1월 한 2월 중순까지는 철강 실물 수요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코로나 방역 해제를 함과 동시에 이제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조업체들 생산 활동이 좀 위축이 있었고 그리고 동절기 또 날씨도 상당히 좀 추웠기 때문에 건설용 강제 수요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날씨라든지 뭐 확진자 정점 찍은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한 3월 정도부터는 중국 철강 실무 수요가 본격적으로 좀 의미 있게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그 최근 3개월 사이에 철광석 가격이 60%나 올랐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철광석 가격이 오르는 거는 뭐 단기적으로 철강업계는 호재인데 문제는 세계 경제에 이렇게 불황기에 접어들고 있어가지고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철강석뿐만 아니라 뭐 저희 산업용 금속, 뭐 구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 관련된 원자재들이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철강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공급 측면에서 연초부터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주요 철강석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공급 차질 이슈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그 철강 제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훨씬 더 덜했죠.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철강 제품 가격은 아무래도 실물 수요가 회복이 돼야지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실물 수요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상대적으로 덜 된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근데 대신에 제가 철강석 가격은 최근에 조금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만만치는 않은 게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가격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는 스탠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실물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부터 실질적으로 좋아진다 하더라도
철강 제품 가격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철강의 원래 철강사 가격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철강사들의 수익성의 지표가 되는 올마진은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수익성 개선을 견인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하고는 확연히 다른 기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포스코홀딩스는 그동안 저 방송에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소개를 했지 이 철강은 거의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주력은 철강이니까요. 자, 태풍 피해라든지 철강 수요 둔화 때문에 좀 작년에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래도 1분기 판매량은 4분기보다 낮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네, 포스코 홀딩스가 3분기도 실적이 좀 별로 안 좋았고 4분기는 뭐 거의 몇 천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전방 수요가 부진해서 그런 영향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9월 달에 그 포항의 태풍 침수 피해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회성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생산 차질도 4분기까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자까지 기록을 했는데 1월 중순부로 이제 포항의 전 공정들이 다 정상 가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포항 이슈는 이제 대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직도 전방 수요가 이렇게 국내 쪽은 수요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 정상화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도 어쨌든 4분기보다는 확실히 판매량이 회복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하면 또 신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죠. 뭐 철강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올 하반기부터는 리튬, 니켈, 코발트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2만 5천 톤 규모의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공장도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포스코 홀딩스가 작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국내 다른 철강 업체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을 때도 아웃퍼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 말에 국내 그 광양에 광석 베이스로 한 리튬 공장이 완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아르헨티나 그 염수 리튬 공장은 내년도 말에 완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초기에 이제 수요를 잡는다라든지 이게 램프업을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뭐 올해나 아니면 내년 중으로 바로 매출이 의미 있게 찍히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후년 정도 되면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매출을 저희가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 회사 전 세계 철강 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리튬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예,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그 리튬 관련된 추출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강산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는 시기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뭐 연말쯤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 모멘텀이 상당히 좋을 때 뭐 중소형주들이 뭐 리튬 가지고 뭐 생산을 하니 투자를 하니 말이 많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튬 사업이 정말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이 소요되는 산업이다.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그걸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잘 대응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논설위원 시절에 한 10년 전쯤인가요? 그 포스코 광양 공장을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포스코를 더 이상 철강 회사로 부르지 말아달라.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소재 회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 게 지금은 아주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 잡고 투자 전략을 짤 때 좀 약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철강 부분이 있고 이제 신사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중을 어떻게 믹스를 합니까? 네, 원래 저희가 기존에는 철강 사업부에 대한 가치를 부여를 해왔고 보통 이제 뭐 저도 그랬지만 상당수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밸류에이션 방식을 이제 ROE, PBR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PBR 목표 PBR을 뭐 0.6배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보통 주로 이제 부과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한정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존의 그 PBR이라는 게 그 현재 자산 순자산 기준으로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에 대해서는 밸류가 전혀 부과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초에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방식을 SOTP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사업부에 대한 가치를 부과하고 그리고
신사업 부분에 대한 가치를 물론 지금 당장은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없기 때문에 기존 시점을 뭐 내년으로 잡는 건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신사업 쪽에 매출이 발생이 예상되는 2026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기대되는 철강 사업 부분의 뭐 에비타라든지 그리고 신사업 부분의 에비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산출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 주가가 한 78만 원 정도, 85만 원 정도로, 예. 45만 원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45만 원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포스코홀딩스?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저희가 투자하기가 저는 되게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철강 실물 수요가 살아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뭐 3월이나 4월 중으로는 중국 철강 가격도 의미 있게 올라가면서 작년 하반기 상당히 많이 망가진 수익성이 이제부터는 개선되는 구간으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중국 모멘텀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뭐 2024년도 말 2025년도부터는 이제 또 신소재 사업들이 또 본격적으로 매출에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또 신사업 관련해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주 꾸준히 볼 만한 이유가 있네요. 자, 현대제철도 비슷했죠. 작년 4분기 상당히 어닝 쇼크가 났고, 근데 1분기에는 좀 정상화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4분기 적자를 대규모로 기록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 똑같이 전방산업 수요가 안 좋은데 또 추가적으로 현대제철은 그 10월 달에 그 광양에 있는 제초소 파업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파업을 좀 장기간 동안 진행을 했고 그리고 뭐 4분기 때도 이슈가 됐던 게 그 화물연대 파업까지 그렇죠. 부가가 예. 같이 겹치면서 판매량이 또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뭐 광양 제초소 파업이나 화물연대 파업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뭐 판매량은 1분기 때는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목표 주가나 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저희가 그 목표 주가는 45,000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투자 전략은 뭐 포스코랑 동일하게 중국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은 매수를 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포스코홀딩스 대비 작년 하반기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그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주가가 덜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PBR 기준으로 0.2배, 0.3배가 좀 안 됩니다.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뭐 관심을 가질 만하네요. 네. 자, 금속 쪽도 한번 볼까요? 고려아연도 작년 4분기는 어닝 쇼크였는데 1분기는 그래도 금속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요. 네, 고려아연이 작년 4분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닝 쇼크를 기록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금속 가격이 4분기 전반적으로 많이 빠진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아연을 포함한 금속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1분기 수익성은 다시 이제 좀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고려아연은 목표 주가 얼마로 잡으셨습니까? 고려아연은 저희가 78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눈여겨볼 만한 철강 금속 관련 기업이 있다면요. 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21년도가 그때 당시에 이제 철강 업체들 수익률이 되게 좋았는데 그때는 대형주도 좋았지만 중소형 업체들이 상당히 좀 아웃퍼폼 오히려 좀 더 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중소형 업체들은 저희가 조금 아웃퍼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올해 상당히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 세아제강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그 강간이라는 품목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강간 중에서도 그 송유관이나 아니면 그 시추할 때 들어가는 유정용 강간을 포함한 에너지용 강간이 북미 쪽의 수요가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마진율도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 좋아졌고 올해도 상당히 좋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아제강이라는 종목도 저희가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반기 철강 금속주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신다면. 네, 뭐 방금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국내 철강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가격에 의해서 좀 많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뭐 3월부터 저희는 중국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로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투자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고로사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좀 더 비중을 좀 더 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소형주는 일단 2021년도처럼 중소형주 장은 올해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세아제강 종목 위주로 투자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베스트 애널리스트답게 일사천리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증권 박성봉 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